자, 두 번째 주제는 채팅창을 잠깐 닫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야 이게 분명히 혼나거든요. 한 10분에서 15분. 자, 채팅창을 미리 얼려도 이거 얼리기 있나? 기능이 어딨지? 제가 채팅창을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얼리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얼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채팅 내용입니다. 근데 얘기 안 할 수도 없잖아. 이게 약간의 정치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전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절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서울시장님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절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자,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죠. 저는 빨간색이 누구고 파란색이 누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 형태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A고 B라고 치면 보면은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A인지 B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A는 B인지는. 하여튼 지지율이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모양대로. 가운데는 요렇고 양쪽은 요렇고. 자, 그걸 봤을 때 신기한 게 그 과거 모습이면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똑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야, 요거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야, 여기는 제일 어리 되고 제일 어르신이잖아. 제일 어른과 제일 어르신이, 야 이거 하고, 야 이거 되게 신기한 현상이다. 뭐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세대 갈등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물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의 생각은 전 잘 어르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자 우리 젊은 20대 30대의 생각을 들어보면, 뭐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아니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분노했다. 왜? 야씨, 나 월세 사는데, 나 전세 사는데 집값이 올랐어. 야 나는 여기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됐어. 돈벼락 맞았어.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해준다. 뭐 지원금도 주고 이런 것도 주고 지원 사업을 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 사업 정말 훌륭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뛰어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 30대가 필요한 거는 여기 있기 싫다는 거죠. 일로 가고 싶잖아. 사람이라면은 다 뭐 여기나 가고 싶잖아요. 이게 가고 싶다는 거지, 여기서 지원받으면서 살고 싶진 않다는 거죠. 별로 말하는 걸 보면. 지원 주는 거 너무 감사하지.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를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거 정말 감사한데, 그거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그게 있어야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옛날에 했던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있었죠. 이거 백날 했던 거, 우리의 노말 패스. 삼촌 아버지들이 했던 굉장히 평범한 길, 취직하고 결혼하고 대출받아 집 사고 평생 직장에서 일해서 갚고, 노말 패스잖아. 뻔했잖아요. 20대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30대 초에 대출받아 집 사고 40대 50대까지 직장에서 일해서 갚고. 그래서 당시 스트레스 순위를 보면은 취직하고 일입니다. 요 중간은 잘 없어요. 됐거든. 이때는 뭐 LTV, DTI 이런 게 어디 있었어. 뭐 있더라도 한 70% 이상이잖아. 그러면 당시 집값 5억? 70% 이상 받으면은 한 1억에서 2억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뭐 그냥 선택이죠. 살지 말지, 언제 대출 받을지. 대출 이자가 세니까. 이자가 작살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받은 월급이 200인데 이자가 100씩 나가거든요. 싫어합니다, 싫어. 옛날에 월급이 200 몇십인데 이자가 100만 원 이상 나가요. 옛날에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해봤습니다. 200 한 30, 40 받는데 이자가 112만 원씩 나가. 야, 이게 절반 이자기 때문에. 야, 내가 직장에서 잘리는 순간에 내 인생 거기까지인 거야.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뭔 수로 갚어. 절대 잘리면 안 되죠. 절대. 그 스트레스가 옛날에도 취직 스트레스였어요. 어려웠으니까. 그것보다 이거. 어떻게든 내가 잘리지 않고 그걸 갚아나가는 거. 아무리 내 위에 과장님이 뭐 온갖 소리를 하고 대리가 내 싸대기를 때리고 부장에 담배 뻑뻑 피면서 내 앞에서 이러더라도 잘리면 안 돼. 100만 원 나간다니까, 지금 한 달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삼촌들, 아버지들 고생 많이 했죠. 이런 거, 충성 회식. 감히 안 나갈 생각을 못 해. 야, 우리 부장님이 한 잔 준다는데 그거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 닮아서가 아니지. 아버지가 나를 닮은 건 아니지. 저희 아버지가 저랑 체질이 비슷해서 소주를 한 잔도 못 하셨대요. 젊었을 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미친 듯이 먹죠. 제 아버지가 70대시니까. 술 엄청나게. 지금은 저녁에 혼자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반주를 해. 소주를 마시면서 밥을 먹어. 그래서 와, 씨, 아빠 옛날부터 술 잘 마셔야 했더니 아빠 옛날에 술 한 잔 마시면 지하철에서 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랬어요? 했더니 맨날 먹었지. 야, 건설회사 장난 아니에요. 건설회사 제가 무용담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 건설회사는 뭐 아파트 하나 다 지으면은 그 3층짜리 그 무슨 술집 하나를 통째로 전세 내서 인부들 다 와서 밀어 넣은 다음에 술을 박스채로 거기다 밀어 넣은 다음에 이거 다 마실 때까지 못 나오고 그랬대요. 말로만 들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술을 박스로 밀어 넣은 다음에 오늘은 환영하는, 축하하는 날이니까 밀어 넣고 거기서 죽던 살던 산자만 나와라. 다음날 아침 문 열어보는 거죠. 이렇게 7시 8시에 살았냐 하고 문 열어서 산자만 나오던 게 과거에 그랬죠. 그래서 40대들이 뭐 그렇게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건강이 문제가 되고 고혈압 문제 되고 넥타이 머리에 두르고 막 휘두르고 막 이랬던 때가 그때인데, 야금 갔냐고 회사 올인하고 다 이유가 있었죠. 근데 이게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2011년입니다. 회사에 충성하는 30대, 믿을 건 나쁜 20대. 지금 여기는 지금 40대, 지금 30대죠. 이미 이때 당시가 끝물이었거든. 그거 딱 끝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때 당시 2011년도에. 우리까지가 끝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와서 보니까 아니야. 거기 끝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
거기는 조금 더 이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때라도 라고 말할 때 살 걸. 끝물일 것 같다라고 말할 때 살 걸. 그때 샀으면은 아직 끝물 아니었는데 우리도 물론 지금 모르죠. 라고 말할 때 살 거일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뭐 가능했으니까. 선배들의 성공시나 부동산 사서 성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그게 이미 노멀 패스가 아니야, 붕괴는 아니고 선배들 대부분이 아파트로 재테크에 성공했대. 옛날엔 딱 그랬죠. 그 옛날에는 이런 걱정을 했어요. 신입사원 연봉 3,200만 원. 10년 전에 3,200이었습니다. 굉장히 높네. 하여튼 뭐 어디에 들어가셨길래 3,2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도 강북의 30평대 아파트를 사기에 부족했다. 아파트가 3억 한 5천 했다는 거죠. 강북의 아파트가. 제가 미래에서 왔는데요. 안 부족해. 안 부족해. 그냥 사. 괜찮아. 위치 필요 없어. 그냥 사면 되지. 10년 모아도 부족했다. 옛날엔 이거기 때문에 이 노멀 패스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정상적인 궤도가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고 말할 때 살 거리인데 지금은 뭐 더 어려워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 3억 5천이 10년 전이긴 하지만 9억, 여기는 7억. LTV 요즘 40% 나오죠.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럼 5억, 9억짜리 살려면 6억. 그 5억이나 6억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직장인 월급으로 이 5억에서 6억의 현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5억, 6억, 저기 뭐 강남의 아파트는 아예 15억인데 이건 대출도 안 나오죠. 1금융권에서. 이게 현금 15억. 내 평생 이래도 모을 수 있을지 말지 모르는 그냥 그런 답이 되다 보니까 또 전세가 올라가니까 사는 위치도 반강제적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충격들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소형이라도 사자. 그래서 서울 소형값이 작년에 대형보다 많이 올랐다. 22%. 7억 7천. 소형이라도 사자. 아니면은 우리 20, 30대들이 40대 초반까지 외곽이거나 날더라도 사자. 그래서 저는 꽤 오래 삶을 살았는데 노도강이란 말을 작년에 처음 많이 들었던 거예요. 노도강 금광구. 야 이거 신조어인가? 옛날에도 있었나? 제가 옛날에 부동산을 잘 몰라서 노도강, 노원, 도봉, 광부 이렇게 외곽이죠. 가운데 너무 비싸니까. 외곽이 또 굉장히 많이 오르는 일이 있었는데 물론 정부는 이런 걸 많이 해주죠. 임대주택, 공공전세 이런 걸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우리 밀레니엄 세대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고 5년간 27만 3천 채 청년주택 공급해주고 좋습니다. 미취업 청년한테 재난지원금 공급해주고 그래요. 그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건 여기고 그건 좋지. 그건 좋은데 그걸 받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로도 갈 수 있는 이게 A고 이게 B면 그 받는 건 좋은데 B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고. 저는 이거 있잖아요. 뭐 청년주택 돈이 안 되겠지만 27만 3천 채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30평 장난 35평 큰 거죠. 그리고 청년을 조금 넓혀서 40대까지도 청년을 해주고 집 없거나 엄마 아빠 뭐 가족이 집이 없다 그러면 좀 넓게 17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원래 30평 35평 40평은 좀 크고 30평 35평으로 퉁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그냥 갚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무식한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만 좀 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아래서 있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습니다. 20억짜리 나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오겠죠.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게 막히니까 당연하겠지만 위에가 안 되니까 나 노멀 패스는 텄고요. 생존 패스를 찾으니까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이런 거 하시죠. 월급으로는 희망 없다. 주식에 몰빵하자가 작년이었고요. 작년에 몰빵하다 보니까 요즘에 주식이 또 안 움직여. 사실은 많이 움직이거든요. 많이 움직이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죠. 3천에서 3천 한 20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게 채권이 주식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변동성이냐. 원래 그게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변동성으로. 어디 그 되도 않는 변동성으로. 요즘에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정신인가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을 코인이 넘어버리는 이런 미중유의 사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기 힘든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훌륭한 코인이니까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게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비트코인으로도 변동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비트코인 요즘 보면은 변동성이 한 10%밖에 안 돼요. 미쳤지만 10%면 미쳤거든요. 미쳤지만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지. 어디 그런 변동성 말고 더. 자, 알트코인. 여기는 1000%도 있죠. 하루에 50%. 야, 하루에 50%면 복권을 막권이지, 막권 이거. 야, 그걸 어떻게 사지? 하여튼 뭐 지금 당장 변동성이 중요하니까 기초자산보다는 저런 게 중요하게 됐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직장 이런 거 지금 그게 중요하겠어. 하루에 50% 움직이는데 내 자산이 하루에 50% 움직이는데 우리 부장이 뭐라 그러면은 귀에 들어와요? 과장이 뭐라 그래? 여기로 들어가 절로 나오죠. 어쩌라고? 확 나간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어쩌라고? 그리고 듣지도 않고 있고 예 하다 넘어가게 되니까 직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멀어지는 거고. 그럼 새로 찾은 우리의 길의 특징은 뭐냐? 과거에는 사고 시작하고 나중에 갚았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20년 30년짜리죠 이거 모기지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입니다. 사고 시작해서 나중에 갚으니까.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아요. 어차피 난 샀거든. 이대로 직장 생활하다가 나중에 직장 끝난 여기가 걱정이 돼. 그러니까 과거의 관심은 노후 대비였어요. 나 직장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연금 언제 나오지? 그 사이에 뭐가 있지? 대부분의 경영학, 경제학 책이나 나이 많은 우리 어떤 투자 구루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는 전부 이거예요. 이거에 관심이 있거든, 선생님들은. 단기 베팅 왜 하냐? 너 지금 아메리카노 왜 먹어? 그거 먹지 말고 20년, 30년 뒤에 은퇴한 다음에 부유하게 살 생각해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갚아서 여기서 하면 되지 않냐? 일 열심히 하고 장기 투자, 노후 대비. 다들 이러는데 정석이죠, 정석. 바둑의 정석. 요즘 아래죠. 현재 못 사고 시작했거든요. 못 사고. 이게 중간에 전제가 없어요. 뭐 이렇게 나도 결혼하고 뭐 집 사고 애 낳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거기에 못 들어갔어. 근데 이 버스는 출발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이오와 다이죠. 바이오와 다이아 같은 이라도 B냐 D냐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냥 가는 거야. 무슨 장기 같은 소리. 지금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지금 말이야. 시집도 못 가고 지금 아파트 값이 한 달에 얼마가 오르는데 이거 여기에 뭐 아메리카노 아껴서 뭐 아니면 뭐 아껴서 뭐 버스비 아껴서 부자 같은 소리로 집값이 얼마 오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산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뭐든지 해야 돼. 결혼을 60세 할 수 없잖아. 집을 70세 살 거야? 170살까지 살면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집을 70세, 60세 사면 뭐 어쩌라고. 이거 갈 수 없으니까 옛날에 교과서적인 이런 안전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장기 시장에 투자해라 쭉 가는 거 오래 해서 나중에 노후에 대비해라 이런 말이 안 먹히죠. 그거보다 단기 고수익 베팅 바이오와 다이 그게 문제다. 나는 바이로 가야 되니까 바이로 가는 아이디어를 달라. 뭐 리딩방에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단기 고수익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진리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상 이건 확실해. 단기의 성과를 내야 되는 투자는 정말로 괴로운 투자예요. 제 직업이었잖아요. 제 직업. 몇 년 했습니까 제가? 6년 플러스 4년 10년 했어요. 이거 엄청 괴로워. 이거. 저는 이게 직업이었어요. 자, 프랍 트레이딩만 6년 그리고 펀드 매니저 4년 했잖아. 단기의 성과를 내야 되는 투자는 게다가 남의 돈이었어. 그래도 전 남의 돈이었어. 못하면 잘리면 되지. 회사 잘리는 것도 물론 엄청 스트레스한데 못하면 잘리고 팀장님한테 욕 좀 먹고 본부장님한테 갈굼 좀 받으면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런 말 듣는 것도 정말 트라우마 생겨요. 너는 왜 옆 사람보다 못하냐 그걸 대놓고 듣는 거 아니야.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등수 나오는 거는 뭐 그래도 뭐 공부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게 애가 그 모양이냐라는 거를 나이 40 가까이서 들으면은 정말 참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자기 돈이잖아 이거는. 아예 자기 인생을 바이오와 다이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넣는데 이거는 엄청난 괴로워. 해보면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아서 하는 분도 있죠. 봤어요. 좋아서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중독자고 그건 몇몇 안 돼요. 그 중독된 분들은 좋아서 하는 분도 있죠. 어머나 세상에 아드레날린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치료를 받으세요.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그 치료 받아야 돼요. 그 뭐 그쵸 도박 중독 뭐 게임 중독 이런 거는 조금 그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고 그거 말고 대부분의 우리는 그냥 평이한 길을 살고 싶어. 누가 그렇게 괴로운 길을 뭐 얼마 벌겠다고 많이 벌죠. 하여튼 그 돈 벌겠다고 그런 괴로움을 감내하면서 내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사람은 없어요. 사회가 나를 그렇게 시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어른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가 미안한 거야. 얘들한테 왜 이거를 우린 이렇게 안 했는데. 진짜 미안한 거야. 이거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이 투자는 괴로운 거예요. 이런 식의 투자는. 안 괴로운 투자를 해라. 안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미안해야 돼. 진짜 미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뭐 노말 패스를 2020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가 노말 패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나도 모르겠어. 제가 그걸 하면은 교수님 됐지?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걸리잖아요. 뭐 취직 결혼 그래도 취직은 제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 좀 경제적으로 좋아질 거고 인구도 좀 줄어든다 그러고 더 훌륭한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 능력도 좋아지니까 취직은 어떻게 그래도 될 것 같아. 나 시간이 지나가면 뭐 일본도 요즘엔 취직 잘 되잖아. 그럼 노말 패스를 찾아주려면 제 개인적인 멍청한 의견은 이런 거 좀 해결해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거 말고 작은 거 뭐 이렇게 10평 15평 이런 거 말고 위로 좀 올라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젊은 애들한테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해서 30평 35평 해서 이렇게 좀 평생 이렇게 좀 쉽게 스트레스 안 받고 갈 수 있는 길을 좀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가 혼날 얘기인데요. 자 근데 다시 봅시다. 우리 혼날 자료를 다시 보면 이게 아까 전에 왔던 거 서울시장 지지율 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전 아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60세 이상 정상. 빨간색이냐 파란색이 중요하지 않죠. 뭐 파란색이 여기 있건 빨간색이 있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는 중요하지 않죠. 정상. 왜냐? 뭐 세대가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 50대도 정상. 뭐 5%잖아. 남녀 차이가. 60대는 남녀 차이 2%? 정상. 40대도 남녀 차이가 정상. 여기 뭡니까? 야 아래는 A냐 B냐로 싸우는데 얘들은 뭐야 이거? 얘들은 거꾸로 갔어. 이건 비정상이죠 위는. 아니 같은 세대면 비슷한 생각을 해야지. 남녀가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서 생각이 바뀝니까?
이게 뭐야? 이거 비정상이잖아, 이거. 게다가 여기는 20이라고 써놨는데 회색으로 간 거 있잖아요. 저것까지 치면 차이가 더 벌어져요. 한 5% 내외로 움직이는 거는 그럴 수 있죠. 사회에서 생각이 있으니까. 2%, 5%, 4% 차이가 그러다가 여기는 13%, 18, 19, 20대는 32%야. 요거 더한 차이가, 요거 차이에다 더한 게. 아니, 이거 이유는 뭡니까? 이걸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당연히. 우리 사회 입장에서 봐서. 남녀 갈등이 표출되는 게 모든 세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저 표를 보니까 모든 세대가 아니죠. 40대, 50대, 60대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냥 A냐, B냐로 싸우잖아요. A당이냐, B당이냐. 뭐 그럴 수 있죠. A당이 이길 수도 있고 B당이 이길 수도 있고. 야, 근데 여기는 A당이냐, B당이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워. 남녀 갈등이라는 게 모든 세대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죠. 저 위에 보니까. 뭐야, 여기만 싸우는 거잖아. 박 터지게. 여기는 평온, 여기는 박 터지게. 아, 위에서만 싸우는 거구나. 게다가 요즘에 싸우는 양상이, 와, 젊은 사람들이 싸워서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극단적인 비난과 비하를 하죠. 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단어를 서로 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옛날에 좌우나 사상 갈등일 때, 지역 갈등일 때도 그런 단어가 있긴 했는데, 뭐 어디를 비하하는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뭐 제가 말을 하진 않겠지만, 뭐에 비하, 뭐에 비하하고, 뭐에 비유하고, 근데 최소단위 비하는 있었는데, 극단적인 욕이나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비하를 하면 서로 뭐라 그랬어. 이 저렴한 자식 뭐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어떤 선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에 요즘에 이런 거 없어. 옛날에는 요 선을 넘으면 그래도 누가 얘기하건 간에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받았는데 여기는 선이 없어. 선 넘는 게 요즘에 유행이어서 그런가? 거의 극단적인 비난과 비하를 서로가 서로에게 하던데. 남자가 잘했다 여자가 잘했다가 아니라 남자도 여자한테 하고 여자도 남자한테 하는데 와 어떻게 저런 단어를 얘기하지? 근데 또 저런 단어를 보면서 우리 사회는 그냥 끄덕이고 있네? 야, 와, 저게 가능한가? 깜짝깜짝 놀래요. 단어 선택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한쪽은 한쪽을, 김치, 한남, 뭐 이런 것까지, 이것도 이해 안 되는데. 더 나가자. 뭐라는 둥. 그리고, 저들은 싸운다고 쳐. 20대, 30대 혈기왕성할 때지. 그래. 싸운다고 쳐. 그러면, 내 개인적인 느낌에, 저렇게 싸우고 분열하는데, 우리 사회에 말려야 될 어떤 비전을 보여줄 사람들은 어디 간가? 그걸 말할 사람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내비를 두는 것 같아. 뭐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싸우면서 크는 건가? 근데 싸움 치고 너무 저렴하게 싸우잖아.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 사회의 어른, 우리 사회를 리딩하실 분들은 왜 저거를 안 말리고 있나? 저부터 생각해봤습니다. 아, 이해했어요. 찍히는 게 두려운 사람들. 그쵸. 제 얘기죠. 제 얘기다. 전 남자 여자 편 절대 안 들었습니다. 자, 여성분들 사랑하고요. 자, 남성분들도 사랑하고. 찍히는 게 두려운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두렵지. 야, 찍히면 나 뭐 밥 먹고 살아야지. 밥벌이가 이건데. 그쵸. 저 같은 사람이 있고, 바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확대돼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있었지. 갈등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들. 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박 터지겠어. 사회 모든 담론을 이걸 넘어서 그냥 뭐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것 같아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친구끼리 싸웠을 때도 저런 말 함부로 하면은 친구 연 끊어질 것 같은 소리를 아주 대놓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40대, 50대, 60대가 괴롭냐? 아니죠. 누가 괴로워요? 저렇게 싸우면 40대, 50대, 60대 우리 어르신들이 괴로울 것 같습니까? 평온하죠. 누가 괴로워요? 왜 괴롭죠? 싸우면 싸운 사람이 제일 괴롭죠. 당연하겠죠.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가장 괴로운 건 싸우는 사람들이죠. 남자건 여자건. 20대 30대 여자와 남자들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억울하죠. 남자건 여자건. 여자도 억울하죠. 남자도 억울하고 분노하고. 뭐야 쟤네들 나한테 욕하니까. 여자는 남자가 나한테 저런 욕을 하네. 남자는 여자가 나한테 저러네. 서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요즘에 그 결과 대인 기피 신뢰가 어딨어. 나한테 쌍욕하는 사람한테 신뢰가 어딨겠어요. 눈치 봐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러고 다녀야 되죠. 이러고 말할 때도 최대한 조심. 무조건 안 걸리게. 요즘 유머도 없어. 정치 유머가 없는 것도 열받는데 요즘에 뭐 개콘도 없어졌잖아요. 아니 정치도 못해. 옛날에 그 유민상 개그맨이 민상씨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민상씨 개그하기 어렵겠어요 했더니 괜찮다고. 왜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딴 개그는 안 돼도 똥보 개그는 해도 됩니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듣다가 그러네. 민상씨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자기 자학 개그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 이렇게 쪘다 뭐 말랐다 이거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 안 불편하게 여긴다. 다행이다. 그쵸? 이거 뭐 모두가 다 그냥 하나만 걸려라 이러고 있으니까 괴로운 건 자기들. 문화도 괴롭고 사회도 괴롭고 게시판 보기도 괴롭고 맨날 싸워야 되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쌤과 함께라는 프로에서 우리 쌤이 표창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신 분 알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 괴롭힘 당하는 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표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아이가 부모한테 물었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끼어들지 마. 너는 귀한 집 우리 애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날 그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죠. 실화입니다. 실화. 쌤과 함께 나온 얘기예요. 우리 반에 괴롭힘 당하는 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얘기했던. 너는 끼어들지 마야. 우리는 귀찮으니까 내비로도 걔들 그러다 말겠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제가 이거였어요. 학교에서 괴롭힘 받거나 싸우는 아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거 유머로 많이 나오잖아요. 멈춰. 예, 멈춰. 멈춰! 이런다고 이걸 유머로 하는 무슨 뭐 시간 멈추는 것도 아니고 멈춰 하면은 싸우는 걸 멈추냐. 이걸 나오는데 생각해가서 보세요. 그게 아니라 저 멈춰라는 원래 이 어떤 프로그램? 저 말 뒤에는 이 둘이 서로 괴롭힘 당하거나 서로 싸움 당할 때 멈춰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는 애가 괴롭혀 하는 애한테 멈춰 얘기도 물론 있지만 이 멈춰를 누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주체가 다른 거죠? 맞는 애가 어떻게 멈춰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맞으니까. 주변 아이들이 주변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얘기해서 멈추라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면은 이런 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엄석대가 한 명 있더라도 옆에서 반 전체가 걔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못한다는 거. 그게 멈춰 캠페인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내용이죠. 걔네 둘만의 문제로 두면 이 약한 놈은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잖아. 굉장히 어려움, 굉장히 그 아픔을 혼자 가지게 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어른이 돼서도 그걸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로 남잖아. 이 주변에서 쳐다봐주고 멈추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캠페인의 내용이었던 거야. 멈추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걔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애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학폭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게 선생님 말씀이셨는데 이거 보면 A당 B당은 관심 없어요. 누군지. 이거 뭐 관심 가져도 뭐해. 누군가 이겼겠지. 아래는 색깔 싸움이야. 그래도 이 색깔이 하는 게 정치 색깔 말고 당 싸움이야. 당 A냐 B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는 뭐예요? 여기 싸우고 있어. 이거를 왜 우리는 방관하고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멈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에 있는 분들이 훨씬 어르신들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멈춰라고 얘기를 하고 뭐가 문제인 거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따져자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고 이걸 해결하려고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관심이 있다. 우리는 관심이 있다. 너희가 뭐가 문제니? 왜 둘이 그렇게 싸우냐? 아 이게 그렇구나. 아 여자 입장에선 이게 문제구나. 남자 입장에선 이게 문제구나.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거를 줄여나가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나 몰라라 하고 여기는 뭐 다른 거라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사회에 멈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른들이 왜 멈춰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가. 멈춰라는 말을 해야죠. 뭐 이유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이유는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아 여성들은 이런 불만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공포감이 있고 내가 두려웠구나. 남자들은 남자대로 역차별이 뭐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거 이렇게 느꼈구나.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끊임없이. 왜 침묵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웠잖아요. 뭐 올림픽 정신 뭐 이런 거 화합 공존 사랑 그만 좀 싸우고 멈춰라.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곳이 잘 없는 거예요. 1번 저처럼 쫄보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저는 뭐 그렇게 어르신이거나 그렇게 뭐 리더가 아니니까 뭐 제가 뭐 말해봐야 뭐 전 조그맣게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멈춰 조그맣게 누가 해주시면은 손을 들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 사회 어른들이 앞장서서 저 20대 30대가 저러고 있는데 내일 아니라고 나중에 문제 생기겠죠. 당연히 생기겠죠. 내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가 옥상 가서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꼭 교과서에서 배우는 화합 공존 사랑 좀 너무 뭐 거창한 거지만 우리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멈추라고 해주고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안 가지고 둘만의 문제라고 두니까 안 멈추는 거죠. 둘만의 문제라고. 둘이 알아서 해. 다이다이 까. 야 옥당으로 따라와 하라는 거잖아 지금. 둘이 옥상 가고 있어 지금. 옥상 올라와. 뭐 티포텟이라는 둥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겠다. 옥당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뒤돌려차게 하고 야 누가 더 센지 한번 보자. 내 한번 맞았으니까 한번 건다 나도 이러면서 서로 뭐 멱살 잡고 에에에 머리끄댕이 잡고 있으니까 아니 그걸 내비둬야 되는가. 영화에서는 뭐 그러다가 뭐 서로 한바탕 싸운 다음에 나중에 어깨 걸고 나와서 야 우리는 친구야 뭐 이러면서 영화에서는 그렇게 끝나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현실에는 아파요. 맞으면 트라우마 생겨. 나중에 트라우마 생기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이 자 좋아요. 자 멈춰 캠페인 왜 멈춰 캠페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멈추라고. 너무 극단적인 말이나 상대방하고 너무 싸우려는 거 있으면 멈춰 씨 이거 좋잖아. 여자도 남자도 그게 그렇게 할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 기울어진 운동장 보수해주면 되잖아요. 그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서로 운동장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싸우니까 문제지. 옥상으로 자꾸 따라오라 그러고 운동장에서 가다가 옥상으로 왜 가? 옥상으로 가지 말고 멈춰 캠페인으로 멈춰 하면은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걔들한테만 놔두지 말고 A하고 B가 싸우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됩니까?
야, 그럼 우리 사회에 학폭은 없지? 뭐 알아서 해라 한 거 아니야. 때리면 알아서 막아라. 뭐 이런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우리 세가 다 이제 해서 멈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